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이데일리입니다. 3,000피 이어 천스닥 바짝 뒤늦게 1월 효가 나타나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이보다 더 눈길을 끈 부분은 코스닥 지수가 20여 년 만에 천스닥에 바짝 다가섰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년 1월이면 특별한 호재 없이도 중소형주 주도로 증시가 오르는 1월 효과가 올해는 빗나가나 싶었지만 월말로 갈수록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대형주에 머물렀던 온기가 이제는 코스닥으로 퍼지면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 코스닥 지수가 정말 보여줄 듯 보여주지 않은 1,000포인트, 오늘 장 초반에 또 돌파할지가 많은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의 흐름, 전망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코스닥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코스닥 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소외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장에 내가 진짜 돈을 벌었나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소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가 3,200선 어제 돌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는 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들이 여러 가지의 이제 그 키 맞추기 차원에서의 접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안착 여부가 되겠죠. 현재 지금 코스피도 3,200선을 넘어선 상태에서 안착 여부가 상당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 일단 3,000을 넘었을 때는 3,000을 과연 지지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물론 역사적인 의미에서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좀 더 길게 하기 위해서는 1,000포인트를 지지하고 굳건히 새로운 이제 세 자릿수 숫자대로 네 자리죠. 죄송합니다. 네 자릿수 숫자대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년 만에 쉬도가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올라섰다는 것은 또 그에 따른 이유가 분명 있지 않을까에 대한 판단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형주 대비해서 굉장히 소외돼 있었던 중소형 주지만 최근 들어서 조짐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어제는 LG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이제 로봇 테마까지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의 순서가 돌아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대형주 중심의 빠른 순환매가 돌다 보니 말씀하신 낙수 효과라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활발히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 찾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도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중소형주들의 재료가 다소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의 재료, LG는 LG 나름대로의 재료, 현대는 현대 나름대로의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코스닥 관련해서 주식들 같은 경우 일부 제약바이오, 물론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삼성그룹입니다만 코스닥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무려 30%가 넘죠. 제약바이오가 현재 지금 백신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재료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무슨 재료가 있지? 이렇게 할 정도로 현재 지금 재료가 다소 부진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이런 부분들의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스럽게도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업종들에 대해서는 다소 재차 반등할 기미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를 기다려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뭐 주도주가 너무 올라서 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뭐 제약바이오 쪽도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지금 가는 말이 일단 더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양대 시장에서 이제 61선, 120선의 지지력은 보여주지만 또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부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네. 옆에 말이 너무 빨리 달리니까 야, 나 저거 겁이 나서 못 타. 여기서 요 말 쉬고 있는 요 말을 타면 요 말이 달리지 않겠는가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지금 계속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좀 예를 좀 안타까운 예를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당겨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2015년, 16년도로 돌아보면 불과 한 5년 정도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대형주 아니면 주식이 아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엔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었던 철저히 코스피 주식들이 소외당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평균 PER을 제가 기억할 때 대략 40배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약바이오들이 뚜렷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상당히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종 임상 실험에 최근 작년서부터 이제 실패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다 보니 전반적으로 기대가 좀 꺾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저는 좀 기름을 부은 게 셀트리온이 아니겠는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셀트리온 회장께서 작년 연말에 치료제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좀 안겨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치료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은 아니다,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글로벌 제약사에 백신을 들여온 상태고 국내 백신 얘기는 최근 들어서 잠잠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쏙 들어갔습니다. 어느 기업이 지금 뭘 만들어내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언론에서 조용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많은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백신 CMO 쪽에 녹십자라든지 또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주가 모처럼 또 수주 소식에 반응을 네. 했는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일단 시작점은 여기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변화가 없다면 제약바이오주는 또 당분간 쉬는 그렇습니다. 걸로 생각을 해봐야 예. 될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 중소형주가 또 꽤 강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코스피와 연계되어 있는 거죠. 코스피 IT 대형주들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거는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테마다.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작년 중반서부터 내년까지 관통할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다라는 얘기를 방송 때마다 거의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먼저 선점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 IT에 대해서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있죠. 또 대형주가 움직이다 보니 중소형주도 이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방 산업이 움직이면 후방 산업도 움직여야 되고 대형주가 움직이면 부품사들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2차 전지라든지 IT들에 대해서는 코스닥 종목이라 하더라도 특히 이런 쪽 중소형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지수 영향력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도 지수가 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공매도 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표심 잡기로 공매도 연장이라는 네. 카드를 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현재 6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은 뭐 거의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공매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서부터 공매도를 중지시켜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공매도를 외치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찬성론자들도 공매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은 개인들이 불공정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구동성으로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개인들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그래도 공매도에 선순환 과정이 있으니까 찬성이냐 반대냐가 갈리는 거지 개인들이 불공정하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히 저도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찌됐든 뭐 정부 당국이 선거를 앞두고 일단은 조금 일정 부분 연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공매도를 안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국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네. 엮여 있는 부분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공매도를 통해서 해칭 기능이 있는 나라와 해칭 기능이 없는 나라를 쉽게 자본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공매도만 막으면 좋겠거니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엔 또 외국인들의 반발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제 3,200포인트 안착 시도가 이어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사하게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서 어제 사상 최고를 경신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속도가 좀 더디겠죠. 이제 속도가 좀 여기서 10% 오르면 3,500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는 좀 더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빠르게 백신에 대한 접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접종이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접종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글로벌 경기의 성장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2위, 중국이 1위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인 약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시중의 유동성이 마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진짜 증권 시장에 꽤 오랜 기간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유동성이 지속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기업의 어떤 그 경쟁력도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뭐 글로벌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성한 적이 언제였겠습니까? 그것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또 더군다나 대규모 유동성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들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시장은 죽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간다. 하지만 속도 조절로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20년 만에 다시 온 코스닥도 괜히 온 건 아니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그때와 지금 좀 비교해 봐야 된다. 2000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봐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어느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전략 제시해 주시죠. 댓글이 많이 달릴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여러분도 이제 의견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러분. 의견에 댓글이 네.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저는 제 의견을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스피 쪽에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쪽에는 그 재료가 좀 많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뭐 이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라는 지금 이제 3,200이냐 1,000포인트냐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업종별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주식 시장이라는 게 결국 실적에 연계된다라는 그런 기본 약속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가느냐가 이제 결정이 나겠죠. 따라서 우리가 큰 그림보다는 개별 업종과 기업들의 그런 부분들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더 유망하다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또 속도 조절의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업종 잘 골라내시죠.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